질문 29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고대 근동의 국제적인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요르단, 페르시아 등 이스라엘 주변국과 연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질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시리아는 여기 보면 이제 고대 이름하고 현대 이름이 섞여 있는데 시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름이고 이 고대에 이제 그 아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엘리사 예언자 이야기에서 이제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그 아람의 장군 나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르단 이것도 이제 오늘날의 이름인데 오늘날의 요르단은 이제 옛날에 이 암몬, 모압, 에돔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제 고대의 또 이름이에요. 오늘날은 건 뭐냐?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입니다. 요 보면은 이제 소왕국과 이제 강대국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러면 주변에 여러 소국들이 있어요. 요 보면 아람도 상당히 강력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항상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그런 강대국, 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그런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소왕국으로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요 암몬, 그다음에 여기 모압, 요 에돔, 그다음에 여기 필리스티아, 요런이 이제 여기 그다음 페니키아, 요런 나라들하고 항상 인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대체로 성률이 좋았어요. 아람한테는 밀렸어요. 그러니까 아람 임금이 그 나하만 장군 보내면서 야 이스라엘 임금아 내가 제일 아끼는 장군이대 고차에 보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이게 정신이 나갔나 한 대 맞을래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하느님이란 말이냐 그거 어떻게 고차에 보내노 못 고차에 보내면 또 난리 칠 건데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람한테는 좀 져요. 근데 그 이외에 암몬 모압 에돔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셌죠. 초기에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그래 방광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죠? 뭐 하느님의 계약의 교회까지도 뺏기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필리스티아는 거의 이제 그 명목만을 싹 안 망한 거는 해양 민족들이에요. 페니키아도 그렇고 완전히 저것들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나가 버려. 그럼 이스라엘은 못 갑니다. 이 해양 민족이 아니거든요. 유목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겁내고 물을 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 10년에는 악마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소국들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적어도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문제는 이제 강대국들인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근동 지방의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최초로 제국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집트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집트를 우린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서학적으로도. 왜냐하면 제국이라고 하면은 끊임없는 팽창력을 가지고 여러 인종, 문화, 민족, 국가들을 다 융합하는 병탄해 나가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뭡니까? 믹서기에 넣고 이렇게 갈아서 하나를 만들듯이 그게 이제 제국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리아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싹 그러니까 여러 인종, 뭐 국가, 뭐 문화, 종교까지도 막 다 갈아 넣어버리는. 이집트는 안 그랬습니다. 때로는 뭐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나죠. 이집트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무슨 뭐 종교를 강요한다든지 뭐 그들의 나라 이름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영향력 안에 두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인데도 제국이 이쪽에서 다 탄생을 해요. 첫 번째 등장한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느님의 개입으로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그 신바빌로니아입니다. 옛날 옛적에 바빌로니아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으나 뭐 거의 최초의 몇 개의 법전 가운데 속하는 아주 최초는 아닙니다만은
함무라비 법전, 돌에 새겨진 그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임금이 있던 나라 바빌로니아. 근데 그건 옛날 거고요. 그건 이제 없어졌고 망했고, 이 바빌로니아가 이제 우리가 그 바빌로니아를 계승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갖다 썼어요, 바빌로니아를. 근데 이제 옛날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네오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신 바빌로니아라고 우리는 구분을 하는데요. 이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새로 이제 제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시리아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멸망돼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그냥 딸려오는 것이고, 남유다는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멸망시키고 이제 포로로,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를 기원전 587년에 이제 끌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는 나라가 없어져. 이제 여기 나라가 하나도 없고, 예루살렘과 그 일대 주변만을 아주 작은 그 부분만을 이제 어느 정도의 자치가 허용된 자치령, 그걸 예후다 지역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다 이런 책 저런 책 보시다 보면은 예후다 시대라고 보실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시대지? 우리가 뭐 통일왕국 시대, 남북조 시대, 뭐 이런 거는 마카베오 시대 이런 건 알겠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예후다 지역 요것만이 일부의 자치가 허용되었던, 그렇게 없어져 망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가 또 뒤를 이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유배에 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잖아요. 그게 이제 기원전 538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또 어디에 멸망하는가 하면 이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는 저 유럽에서 넘어옵니다.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이제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만들죠. 그리고 이까지 넘어와요. 그래서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이제 여기 전체를 다 그 그리스 제국이 다스리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거든요.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나라가 막 동가리가 나요. 여기도 두 동가리 납니다. 이집트 이렇게 와서 요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아느냐?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마지막 왕입니다. 왕, 여왕. 그러니까 이뻤는 거예요. 이집트 원주민들은 이 살갗이 붉은색이 도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땡볕에다가 한참 일하면 벌겋게 익었는 그런 이 원주민들 피부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프톨레마이오스는 뭐 유럽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게 뽀얗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돼요. 유다는 여기 끼어가지고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받다가 셀레우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이렇게 밀어내요. 힘이 더 세져가지고. 그러면서 셀레우코스 왕조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돼요. 이 왕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왕이 하나 나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인데 자기가 에피파네스라 그래요. 신이 이 땅에 나타난 존재가 나다. 나를 숭배하라. 유다인들이 하겠습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흠송하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 일어나고 돼지고기 강제로 먹이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마카베오 가문이 도저히 못 참겠다, 나를 따르시오 해서 몰아내잖아요. 그게 마카베오기의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카베오 가문이 여기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그 왕조를 세우게 돼요. 이걸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아주 그냥 계속 이어지진 못해요. 예수님 시대 얼마 이전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는 이제 맥을 다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두메아인들, 이 밑에 살던 에사우의 후손들, 이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그가 바로 헤롯의 대왕입니다. 이런 이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지도에 안 나와서 깜빡했습니다만, 로마.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를 끝낸 게 로마예요. 기원전 약 70년경에 로마가 이제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로마가 헤로데 대왕경을 보면은 여기 왕을 인정해 준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의 이름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유다인들이 반란을 1차, 2차 일으키고 실패하면서 로마인들이 왕도 다 없애는 게 당연하지만 아예 유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없애버려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땅은 뭐로 불립니까?
팔레스티나로 불리잖아요. 요 기팅이 조금 있던 필리스티아인들 그 이름으로 그냥 이 이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로마는 아예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관계들, 그 소국들과의 관계,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이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그런 이 역사의 그 흐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